이렇게 암기하면 합격은 나타났죠. 합격 예측! 안녕하세요. 퉁이 변리사 퉁변 이민주예요. 제가 지난번에 암기에 대한 노하우, 암기에 대한 팁을 대방출했는데 몇몇 분들이 다른 팁 없냐고 또 질문을 주셔서 제가 긁어 모아서 정말 제가 했던 암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잘한 팁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팁이에요. 목차를 먼저 보고 암기를 한다. 저는 목차를 먼저 본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목차를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두고 최대한 목차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의 맨 앞쪽을 보면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세부목차, 여러 가지 목차가 있잖아요. 맨 앞부분 목차만 해도 페이지가 은근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타이핑을 해서 목차를 암기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앞부분에 목차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복사본을. 우리가 이만큼 두꺼운 책, 그리고 사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외워야 해서 외우긴 하는데 이걸 왜 외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좌표를 잡아주는 게 바로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를 줄줄줄줄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공부의 좌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두 번째, 문장 전체보다는 키워드를 뽑아서 암기한다. 우리가 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중간중간 조사도 들어가고 또 뭐뭐 했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서 끌어내서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암기법을 대방출한다 라고 했을 때 굳이 나는 외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암기법을에서 을 외울 필요 없죠. 그리고 대방출한다를 외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암기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잘 추출해내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는 나에게 말하면서 암기하기예요. 마치 과외를 하듯이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암기를 하는 건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특히 내가 책을 보면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데도 누가 나에게 그 부분 잘 이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리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얼버무리게 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써지지는 않고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부분을 암기할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필로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나에게 과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버벅일 수 있는데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책을 보지 않고도 이해가 되고 글로도 써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이해가 된 부분은 꼭 체크한 연필을 지워내는 게 필수고요. 네 번째는 이동하면서 나에게 수다 떨기예요. 이건 가끔 산책을 하거나 독서실을 가는 길, 또는 이제 학원을 왕복하는 길, 아니면 고시원에서 커피나 밥을 사러 나가는 길에 이용했던 방법이에요.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앞에서 말한 부분에 내가 분명히 책을 보고는 이해를 했는데 암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나중에 나를 가르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나와 대화하는 건 나와 수다를 떠는 거예요. 중얼중얼.
일반적으로 법학 공부를 하면 맨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법조문에 원칙 뒤에 항상 예외가 있죠. 이런 법학 공부에도 예외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도 중얼중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원칙 없는 예외 없고 예외 없는 원칙 없다? 다섯 번째는 내 목소리로 의의와 취지를 녹음해서 암기하기예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공부가 되지 않는데 그냥 놀기에 너무 양심이 찔린다. 그럴 때 이제 민사소송법 책에 나온 그 의의와 취지를 제가 휴대폰에 있는 녹음 버튼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녹음한 페이지가 보이죠? 이렇게 녹음을 한 후에 학원을 왕복하는 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제 목소리로 녹음한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취지를 제가 들은 건데 생각보다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녹음 방법은 지금처럼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을 위한 준비 단계인 그런 기간에는 괜찮지만 한참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무턱대고 녹음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녹음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녹음 방법은 사용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안 외워지는 것은 포스트잇으로 붙인 후에 암기하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민사소송법은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다음 특허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안 외워지는 부분을 옆에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책상 옆, 벽, 고시원에서는 화장실 문 앞 이런 데 빼곡히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은 이쪽에 붙여놓고 특허법은 이쪽에 붙여놓고 이렇게 벽면을 정해놨거든요. 붙여놓고 이렇게 외웠어요. 가끔 일어나서 쉴 때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쉬면서 오늘은 왼쪽 벽을 보면서 쉬면 민사소송법에 안 외워지는 부분을 외우는 거고 그 다음 쉬는 타임에는 오른쪽 벽을 봤어요. 근데 오른쪽 벽은 특허법에 안 외워지는 부분이 붙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을 보면서 암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암기가 된 포스트잇은 당연히 뜯어놔야겠죠. 최대한 공부량을 점점 줄여가는 게 2차 시험의 목표니까요. 지난번 암기 팁과 오늘의 팁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내일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